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5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6을 기록하였고 4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 이 4월 산업 생산도 봉쇄로 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모든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연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온건한 시나리오에도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향후 1년에서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것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한국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WTI 기준 유가는 114.2달러, 3.36%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역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CNBC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이 제조업들이 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역시 매우 부담이 되어서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직면한 최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위축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겠죠. 빠르게 금리 인상을 후다닥 진행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조금 오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물가 안정을 시키고 부양을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근차근 시장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제가 봤을 때는 후다닥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는데, 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준에서 나오는 스탠스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저점 매수식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싼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닥이 여기가 아니면 나중에 더 고생을 했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미국이고, 중국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봉쇄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가 개선될 전망이다. 자, 근데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펌핑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면 참 좋겠죠. 뭐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큰 그러한 종목들 역시도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 집중을 해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 게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겠지. 직접적으로 러시아 쪽에 손을 내미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문제가 러시아나 아니면 EU에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죠. 한국 역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간 LNG 쪽 발전하는 그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 수익을 조금 덜 주면서 한전 적자를 좀 메꾸려는 정부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들 입장에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좀 가르기 전에 우리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아, 이거 LNG 민간에서 발전하는 기업들 조금 많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피해가자. 자, 이것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태양광 동맹이 뜬다.
하나 OCI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쪽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를 낮추려는 동맹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과 엮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한국 태양광 업계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테슬라가 선택한 ESL 시장이다. 그래서 솔로엠이 2년 내 세계 재패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솔로엠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원래 삼성전기 쪽에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이제 초기에 주력 상품으로 밀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TV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거든요. 3-in-1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뭐 세 개를 채워주는 뭐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이 ESL이었는데 요즘에는 요 ESL의 성장세가 미쳤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예전에는 종이로 막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LCD인가 LED 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단말기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막 종이를 넣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ESL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과점 구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이 솔로엠이라고 하고, 솔로엠의 장점은 뭐냐면 이 수직 계열이 되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생산부터 납품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 요거를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거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TV 쪽의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 계속 질질 끌렸죠. 근데 다시금 ESL 쪽의 성장세가 회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 지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솔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면서 본 영상,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상승을 하나 싶더니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대한전선이 최근에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 대한전선이 올라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제품의 판가 인상이 좀 컸다. 이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가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온 거죠. 이걸 대한전선에서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자, 이거를 대한전선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받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뉴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 올해 말에 특별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를 왜 하려고 할까요? 물론 이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팍 꺾였잖아요. 이걸 살리는 데 있어 갖고 인프라 투자만 한 게 없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니까 올라간 이슈가 좀 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중국 성장률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확 꺾였죠. 상하이 봉쇄 뭐 50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와,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큰데라는 의견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제 다가올 20일 날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고 특별채권까지 발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공장 풀로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걸 1번으로 놓고, 그리고 한 번 더 인프라 투자로 인한 구리 가격 상승 요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다시 엮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더욱더 강하게 엮이고 요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전선은 향후에 볼 수 있는 호재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 가격 조금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좋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면요. 지금 어제 이렇게 양봉이 세게 나왔을 때 외국인 많이 샀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외국인이 오늘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건 샀다가 팔았다 반복하는 거니까 한 번씩 매수 권해줄 때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차트상으로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 일단 지지라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240 위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둘, 요 두 가지로 지지라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쳤을 때 어떤 걸 보면 좋냐? 자, 여기서는 요 양봉 있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 양봉을 뚫어주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가장 베스트를 한번 살펴본다면 240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수급 잘 나와갖고 여기를 뚫어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되겠죠?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러한 자리를 뚫었을 때보다 더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은 일단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며 대한전선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